네, 그럼 계속해서요. 이번 시간에 313페이지 22번부터 판매관리비 관련된 거래를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22일이고요. 사무실에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괄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라는 이야기를 언제 들어보셨느냐? 여러분들 유형자산을 공부하실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 유형자산의 취득 후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지금 이 에어컨이 유형자산의 그 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뭘로 잡느냐? 자산으로 잡아야 돼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산으로. 결론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어컨을 수리했다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할 것 그랬으면 비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유지시키는 비용이에요. 유형자산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비용. 그러니까 고장나면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고장나서 고쳤다고 해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형자산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비용, 이런 것은 현상유지라고 그러죠. 현상유지. 그냥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현상유지. 그래서 이러한 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한다? 수선비로 처리한다. 수선비로. 비용입니다. 비용. 즉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형자산의 이론 부분을 공부하실 때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22일 거를 보면은 에어컨을 수리하고 수리대금으로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면 비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으로 해서 입력할까요?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로 바꾸시고요. 1번 출금, 그 다음에 수선비 820번이죠. 820번으로 해서 9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9월 23일 것을 보겠습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화재 보험을 삼성화재에 가입했다. 화재보험이에요. 창고 화재보험. 그리고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가로 열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화재 보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보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 비용이 보험료예요. 800번대 보험료. 그러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고 비용이 아닌 뭐로 처리하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냐 하면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자산으로 처리하라 할 때 무슨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 잘 모르시겠어요? 선급비용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산으로 처리하라 라고 하면은요, 계정과목을 선급비용으로 해주시면 돼요. 결산수정분계에서 선급비용, 비용의 이연에서 우리 배웠었는데요. 보험료를 아예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그냥 선급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돼요. 여기서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보험료입니다. 자산 처리하시오 하면은 선급비용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요. 출금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9월 23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보험료 821번이죠. 방향키로 쭉 가서 120만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4일 거를 보겠습니다. 영업용 승용차에 엔진오일을 보충하고 카센터에다가 현금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승용차도 유형자산이잖아요. 엔진오일을 보충하는 것은 현상 유지에 관한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말입니다. 에어컨을 수리할 때는 비용 처리할 때 수익적 지출 처리할 때 수선비로 우리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런 차량을 오일을 바꿨다든가 고장나서 수리했다든가 이건 수선비가 아니거든요. 차량 유지비로 해야 돼요. 차량 유지비입니다. 차량의 수선비는 수선비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다. 차량 유지비. 이걸 알아두십시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9월 24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하신 다음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입니다. 822번. 네, 금액은 4만원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월 25일 걸 보면은요. 경기상사에 상품 판매 샘플을 발송하면서 퀵서비스 비용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퀵서비스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반비. 우리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보내는 운반비도 운반비지만은 샘플 보내는 비용, 그 서비스 비용도 운반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9월 25일 1번 출금하시고 운반비 $2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견본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견본비. 자, 견본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견본비.
지금 샘플을 지금 요 9월 25일 거의 거래를 보면 샘플 값이 2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샘플을 보내는데 그 운반비가 2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퀵 서비스니까. 그거는 그냥 운반비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고요. 그러면 그 샘플의 가격은 어떻게 처리할까?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은 얘기가 안 나왔는데, 회사가 이렇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샘플을 보내달라고 거래처에서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샘플 가격이 가령 10만 원짜리 샘플이에요. 10만 원. 근데 앞으로 팔기 위해서 10만 원이더라도 보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견본비 처리하시면 돼요. 판매 관리비 안에 견본비라는 것도 있어요. 시험에 가끔은 나옵니다. 견본비. 샘플 보내는 그 운반비 말고 그 상품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견본비. 원가로 견본비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샘플을 발송했다. 그러면은 샘플을 우리 차에다 싣고 갖다 줬으면 운반비는 필요 없겠죠. 그냥 샘플 견본비만 발생하는데 지금처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반비가 발생합니다. 자, 다음은 9월 26일 거 보겠습니다. 신입사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유탁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기관에다가 유탁을 하고. 그러면 이건 개념값은 뭘로 하면 될까요? 네, 교육훈련비라는 판매관리비 있습니다. 자, 9월 26일로 바꾸시고 구분은 1번 출금 교육훈련비 한번 검색해 볼까요? 교육훈련비 825번 있네요. 825번. 네. 쭉 가셔가지고 3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비 30만 원. 다음은 이제 다음 문제 27번 문제 볼게요. 본사 사무실의 신문 구독료. 사무실 신문 구독료 시험에 잘 나와요. 네. 신문 구독료 15,000원을 한국일보에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예요. 이거 개정값은 뭘로 하면 될까요? 예, 이거 도서인쇄비입니다. 도서인쇄비. 신문, 가끔 신문을 비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절대 비품 아니에요. 신문 구독료, 도서인쇄비, 신입사원의 명함인쇄비, 그것도 도서인쇄비. 명함 인쇄해 주는 거. 신문 구독료 모두 도서인쇄비로 비용 처리합니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으로 입력할까요? 9월 27일로 바꾸고 1번 출금 도서인쇄비 826번입니다. 15,000원. 자, 그 다음에 28일 날 걸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사용할 소모품. 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뭐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도 소모품이고, 사무실 뭐 청소하는 청소 도구도 소모품이고. 자, 사무실에 사용할 사무용 소모품 10만 원을 현대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이랬어요. 자, 소모품을 비용으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소모품 B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로 속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라 라고 하면은 B자 띄우면 돼요. 그냥 소모품.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사고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도 있고 자산 처리하는 회계 처리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소모품 B,
B까지 들어가야 되고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뒤에 B자만 띄우면 돼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자, 이것도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해 볼까요? 9월 28일로 바꾸시고 1번 출금 소모품 B 800번대 830번입니다. 쭉 가셔가지고 10만원 이렇게 하면 돼요. 차변의 비용 발생, 대변의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월 29일 거 당사의 장부 기장을 의뢰하고 있는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 기장 수수료 5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보통예금 계정과목이 보통예금 대변에 가야 되겠고 차변의 비용이 뭘까요? 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9월 29일로 바꾸시고 3번 차변의 수수료 비용 831번 코드가 831이죠. 방향키로 쭉 가서 50만원. 대변은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98001 50만원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9월 30일 걸 보겠습니다. 신상품의 광고를 위한 현수막을 제작하고요. 제작비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신상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현수막 제작하는 것은 무슨 비용 처리하면 될까요? 예, 광고자 들어갔죠? 광고 선전비. 광고 선전비라는 판매관리비 있습니다. 자, 출금전표로 작성합시다. 9월 30일 1번 출금 광고 선전비 833번 15만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유형상사 9월달 거래는요, 판매관리비를 연습을 해봤어요. 801번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833번 광고 선전비까지 개정 과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든 판매관리비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0월달 거래, 기타 거래로 가보겠습니다. 네, 기타 거래는 판매관리비 거래보다는 조금 복잡한 거래들이 많이 나와요. 기타 거래 10월달 거래로 가겠는데, 자, 10월 1일 거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00만 8천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취득에 관한 분계 앞에 이론할 때 여러분들 잘 연습해 두셨죠? 예. 단기매매증권 취득하는 분계입니다. 자, 대변은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그러면 차변은 뭐냐? 단기매매증권이죠.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주식을 구입하면요, 그게 자산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이라는 자산 처리하면 되고요. 그러면 요 매입수수료 8,000원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나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자산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대부분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증권만 예외예요. 단기 매매증권은 취득하는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요게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과 관련해서 이 자산 취득하는 비용들 중에서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것은 요 단기 매매증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매도가능증권이다. 이거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요 수수료 8,000원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단기 매매증권은 바로 금방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안 보고 이건 그냥 수수료 비용으로 본다. 아주 예외적인 거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니까 이건 대변을 먼저 한번 입력해 볼까요? 대변의 보통 예금이 600만 8천원이 나가죠. 자, 10월 1일로 바꿔주시고 대변이 103번 보통 예금 서울은행입니다. 코드로 넣어야 돼요. 보통 예금은 98001 금액은 6008 플러스 그 다음 차변 단기 매매증권 107번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600만원 그리고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요. 이 수수료 비용이 영업 외 비용 코드를 찾아야 됩니다. 왜 영업의 비용이 되느냐? 이 주식을 구입하는 것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거예요. 영업 외적인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한 거예요. 그래서 831번 수수료 비용 쓰면 안 됩니다. 945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수수료 영업의 비용 수수료 비용 945번으로 8,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수수료 관련해서는요. 어떤 것이 판매관리비고 어떤 것이 영업의 비용이냐의 판단의 기준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느냐 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조금 전에 앞에 그 9월 29일 거래인가요? 세무사 사무소의 장부기장 수수료. 이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를 썼습니다. 왜 그게 타당하냐? 우리가 장부를 기장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간 이 8,000원은 주식을 사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건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거예요. 투자활동이에요. 투자활동.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45번 코드를 꼭 이용해야 되고요. 조금 전에 장부기장료 그 코드하고 같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2일 걸 보겠습니다.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2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200만원에 구입한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말이 되겠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것을 180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3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보통예금 계정 과목 하나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이 수수료가 또 있는데 아까 10월 1일 거에서는 취득할 때 수수료였죠. 그런데 지금 이 수수료는 처분할 때의 수수료입니다. 처분할 때의 수수료는요.
처분 이익에는 차감하고 처분 손실에서는 가산한다. 요런 기준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처분 이익이 발생했으면 거기서 빼라 이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별도로 이건 수수료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독립시켜서는 안 돼요. 어차피 처분을 하면은 처분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 개정 과목이 하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을 또 개정 과목을 또 하나 내지 말고 이익이 났으면 처분 이익에서 빼버리고 비용이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했으면 거기다가 가산 더해버려라. 별도의 수수료 비용은 이때는 안 만듭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짜리를 180에 팔기 때문에 20만 원 손해보고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이 20만 원이겠지만 이 수수료 3만 원 때문에 23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수수료까지 처분 손실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대변에 지금 자산 감소가 단기 매매증권이잖아요. 200만 원짜리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만 원을 먼저 입력할까요? 10월 2일로 바꾸고요. 4번 대변에 107번 단기 매매증권 방향키로 쭉 가서 200만 원. 차변을 보시면은 그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3만원 빼고 들어오니까 180만원에 팔았는데 3만원을 빼면 177만원이죠. 177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밑에 차액이 지금 마이너스 23만원 나 있죠. 그게 처분 손실입니다. 차변에 단기로 검색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그 뒤에 실자가 생략된 겁니다. 938번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실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서 23만원. 이렇게 수수료까지 손실로 보는 거예요. 자, 이 분계를 보시고 한번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또 따져볼까요? 오래간만에 또 거래 후 결합 관계. 이선민님, 네. 거래 후 결합 관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차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증가. 그러면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은 비용 발생. 네, 비용 발생.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 발생.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요? 자산이죠. 단기 매매증권이 자산 감소. 자산이 대변에 기록됐으니까. 네. 거래 후 결합관계 꼭 인식이 돼야 돼요. 분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 후 결합관계까지 꼭 인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10월 3일 걸로 볼까요?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총액 100만원에 구입한 주식을 130만원에 처분하고 매매 수수료 2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네, 2일날 거래하고 똑같은 거래예요. 예. 자, 수수료도 발생했고요. 단기 매매 주권을 처분한 거래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차변을 한번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을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3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3번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보통 쭉쭉쭉 가가지고 자 130만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만원 빼고 들어왔으니까 128만원이란 얘기죠. 네, 128만원. 그리고 이제 대변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대변에 주식이 100만원짜리란 말이에요. 단기매매증권이. 그래서 107번 단기매매증권 방향키로 쭉 가서 100만원짜리 감소. 그러면 밑에 28만원이 양수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양수로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익이 난 거예요. 이익이 28만원이 났습니다. 자, 수익 발생은 대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처분이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익 이렇게 줄여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자, 906번 쓰면 돼요. 방향키로 쭉 가서 28만원 이렇게. 자, 130만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100만원짜리를, 원래는 이익이 30만원입니다. 그런데 2만원이 수수료였어요. 받은 건 128만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2만원만큼 처분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차변의 보통예금을 130만원 잡으면 안 돼요. 왜? 보통예금 들어온 게 130이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128만원 들어왔단 말이에요. 2만원 차감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차변 대변을 입력하는 순서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를 어떻게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차변 대변 중에서 금액이 큰 항목을 먼저 입력하는 게 더 편리합니다. 나중에. 왜냐면은 이와 같이 지금 맨 마지막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을 산정하잖아요. 이 두 개 입력하고 나면 그 차익이 딱 밑에 계산되어 있으니까 더 좀 편리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순서를 꼭 지켜서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액이 큰 거부터 입력을 하면 여러분이 뭐가 편리한지 아시게 돼요. 계산기 쓸 일을 계산기를 안 써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큰 금액부터 이렇게 척척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 처분 문제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10월 4일 걸 볼까요?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상품 2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날은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4일 날은 계약금 지급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200만원의 10%니까 20만원이죠. 20만원을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자산이 되는데요. 그게 이진희님,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죠? 네, 선급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까요? 네,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전표로 작성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
출금, 선급금. 예, 자산이에요. 이 선급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맘모스 1121번 방향키로 쭉 가서 20만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차변이 선급금, 대변이 현금, 차변이 자산 증가, 선급금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자, 그 다음에는 5일날 걸 볼까요? 10월 5일날 경기 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경기 상사에서가 아니라 에가 되겠군요. 경기 상사에 상품 500만원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0%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계약금 10%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는 날이에요. 계약금 받은 것만.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입금전표를 쓰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차변은 현금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민아님, 그러면요 계약금을 받으면은 계정과목이 뭐가 될까요? 선수금입니다.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증가가 대변이니까 이 거래는 차변이 현금이고 대변이 선수금이 되는 거예요. 자, 입금전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10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10월 5일로. 자, 구분해서 2번이 입금이네요. 2번 하면은 차변의 현금은 입력돼요. 됐고,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계정 과목을 입력합니다. 선수금 259예요. 부채니까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경기상사 방향키로 쭉 가서 50만원이죠. 500만원의 10%는 5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은 이제 10월 6일 날 거 볼까요? 거래처 금나라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을 대여하였다. 네. 현금 200을 대여했다. 빌려준 거죠. 자, 10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대여한 것은 대여금이거든요. 대여금. 근데 대여금에는 장기와 단기가 있어요. 그러면 10개월이면 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우리가 단기는요, 1년 이하인 것을 단기라고 그래요. 1년 이하.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빌려줬으니까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산이에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 차변에 기록하십니까? 대변에 기록하십니까? 예, 차변에 기입합니다. 자산 처리, 자산 증가시켜야 되니까. 대신에 대변에 뭐가 가요? 예, 대변에 현금이 가죠. 대변에 현금이 가야 돼요. 현금은 없어졌어요. 자산 감소.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해서 자산 감소되는 건 대변에 기입하고 증가된 자산은 차변에 기입하고 하면 돼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6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이건 이제 출금 전표를 해도 됩니다. 차변 대변 해도 되지만 10월 6일 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돼요. 예. 한 줄로 하고 싶으면 출금으로 하는 거고요. 두 줄로 입력할 때는 차변 대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출금으로 하시고 단기 대여금 114번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금나라 167번 금액은 200만 원이죠. 이렇게 입력하셔야 된다. 자, 다음은 10월 7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10월 7일 거래. 사업 확장을 위하여 농협에서 2천만 원을 차입하여 즉시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6개월 후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예, 6개월 후에 이자 지급은 매월 30일 날 하기로 했고요. 자, 그러니까 10월 7일 날 2천만 원을 농협에서 차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보통예금 서울은행 통장에다가 입금시켜 놨어요.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이 이제 보통예금 하나는 찾았고요. 자, 농협에서 차입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정 과목이 뭘까요? 차입금이죠. 그런데 6개월짜리니까 단기 차입금이죠. 그렇죠?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증가했죠. 부채 증가는 대변인가요? 차변인가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단기 차입금. 그리고 차변에는 이제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죠. 차변이 보통예금이 됩니다. 두 개 다 계정 과목을 거래처를 반드시 코드로 해야 됩니다. 두 개 다. 자, 10월 7일 거 입력하세요. 10월 7일 날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서울은행 금액은 2천만 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농협 2천만 원. 그래서 보통예금 거래처는 서울은행이 되고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코드는 농협이 되겠습니다.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자, 10월 8일 거 볼까요?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산하는 날이 아니고 출장비를 50만 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이겁니다. 출장비 50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우선 지급했다. 이거 우리가 저기 3일 패션 하면서 우리 해본 적이 있죠. 최세훈님,
이 출장비 지급한 것은 우리가 무슨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가지급금. 가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최세근님? 최세근. 가지급금이에요. 네, 그래서 출장비를 우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그게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다.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출장비를 지급했는데 왜 자산이 증가했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직 비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자산으로 임시로 잡아놓는 거예요. 이 가지급금이 임시 개정 과목이에요. 출장 끝나고 돌아오면 요 가지급금 없어져요. 자산이. 그때까지만 이걸 자산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차변이 가지급금이 가고 대변은 이제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인 거래입니다. 자, 이거 출금으로 해도 됩니다. 자, 저는 출금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8일로 날짜 고치고 1번 출금 가지급금 해주는데, 가지급금은 거래처를 꼭 사원의 이름으로 코드로 입력해 놔야 돼요. 사원별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숙을 코드로 찾아보세요. 김영숙 있죠? 31113 김영숙 50만원 입력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런 거래가 되는 거예요. 자, 10월 9일 날 걸 보겠습니다. 네, 사원 김영숙이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러면 잔액은 개정 과목을 현금으로 이제 정산하면 되고요. 여비 교통비로 회계 처리한다. 네, 항공료, 택시요금, 숙박비 전부 여비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다 한번 더해 보세요. 29만, 49만 원인가요? 49만 원이 뭘로 처리된다고요? 예, 여비교통비로 처리한다. 그럼 만 원이 이제 현금 정리하는 거죠. 만 원은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요? 입금시켰겠죠. 차변에 현금 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 발생도 차변이고요. 현금 입금도 차변이에요. 그래서 차변이 여비교통비 49만 원에 현금 만 원. 대변은 아까 8일날 가지급금 자산 잡았던 거 대변에 자산 감소, 이렇게 시키면 돼요. 입력하세요. 10월 9일날 저는 대변부터 가지급금 순서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꼭 김영숙 코드를 찾아줘야 됩니다. 50만원 정리하고 차변이 여비교통비 49만원이 비용 발생됐고요. 또 차변에 현금 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자산 증가. 이렇게 분계하시라. 이 분계는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49만원,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 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자산 감소 5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계를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분계를 하고 나서 거래 후 결합 관계까지 꼭 마무리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0월 10일 걸 볼까요?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다. 현금을 주었다고 그러네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갈 것 같고요. 여비교통비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숙박비로 15만 원, 항공료로 27만 원, 택시비로 5만 원. 이걸 다 더해 봅니다. 47만 원이네요. 47만 원이 여비교통비예요. 그런데 7일날 가지급으로 가져간 것은 40만 원입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대변의 가지급금 40만 원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10월 10일 날 대변의 가지급금 사원 이름을 넣어야 돼요. 김상진 40만 원 가지급금 감소시키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여비교통비가 47만 원이었어요. 자, 이 7만 원은 이제 김상진에게 주었죠. 현금으로 정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입니다. 101번 현금 7만 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발생 47만 원. 대변의 가지급금하고 현금은 다 자산이죠. 자산 감소 4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일 날 거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부족한데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네,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개정 과목입니다. 자, 한쪽은 현금 과부족이고 한쪽은 현금이 가는 거예요. 차대변의 위치만 여러분이 여기서 잘 판단하시면 돼요. 자, 지금 잔액이 부족한가요? 과잉한가요? 부족하죠.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장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적어줘야 현금이 맞아요? 현금을 빼줘야죠. 예, 실제 현금이 부족하니까 장부에서도 이걸 빼주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부족할 땐 현금을 대변에 적어가지고 장부를 고쳐야 돼요. 장부를.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금 과부족은 차변이다. 예, 한쪽은 현금 과부족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할 때는 대변에 현금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네. 자, 10월 11일 날입니다. 10월 11일 날 현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변에 101번 현금 5만 원. 차변에 원인을 몰라서 현금 과부족 141번 5만 원. 자, 이게 차대변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걸 대변의 현금이니까 이걸 출금전표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예. 출금전표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편해. 이걸 이렇게 해야. 예.
이거 실제로 출금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금연표로 해도 관계없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느낌상 쉬워요. 이게 현금이 부족하니까 대변에 적어줘야지 하면서 적고, 원인을 모르니까 차변에 어떤 비용인지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하자.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입력하면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10월 12일 걸 볼까요? 자, 10월 11일 날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5만 원이 말이죠. 원인이 밝혀졌어요. 사무실 직원의 야근 식대로 확인이 되었다. 그러면 이 야근 식대는 이제 비용이지 않습니까? 무슨 비용인가요? 예, 복리후생비죠.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발생은 차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줬고, 아까 11일 날 차변에다가 현금 과부족 잡아놓은 거 있죠? 요게 대변에 가는 거, 대변에 가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 반대쪽에 기록하면 그걸 없애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자산 감소입니다. 비용 발생 자산 감소. 그래서 사실 현금 과부족을 우리가 성격상 자산으로 지금 했지만 이건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임시 계정 현금 과부족을 복리후생비로 대체시켰다,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요 10월 12일 거래가 무슨 거래입니까 했을 때 비용 발생 자산 감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거래의 판료소로 말하려면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 거래는 무슨 거래죠? 현금 과부족을 복리후생비로 대체시키는 거래이다. 이게 더 좋은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증가 감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 그러면 10월 12일 거 입력하세요. 10월 12일 날 차변이 811번 복리후생비 5만원 비용 발생했고요. 대변이 현금 과부족 5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일 걸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원인을 아직 알 수 없다. 네, 아까 11일하고 반대입니다. 아까 11일에는 5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고 원인을 몰랐고, 지금은 3만 원이 많은데 원인을 몰라요. 이때 계정 과목은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하나 나타나고 한쪽은 현금 과부족이에요. 예, 원인을 모를 때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죠. 자, 많아요. 많으면 현금을 어느 차변에 와야 될까요? 대변에 와야 될까요? 차변에 잡아야 실제 현금하고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과잉하다 또는 많다, 그럴 때는 차변에 현금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 잔액하고 장부가 맞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대변에 가야 될 것을 몰라요. 원인을 몰라. 그러니까 그때는 현금 과부족이다, 대변이. 자, 이것도 차변 대변으로 입력해 봅시다. 10월 13일 차변에 101번 현금 3만원. 대변은 원인을 모르니까 과부족, 현금 과부족 3만원.
이렇게 하시면 된다. 네, 10월 13일까지 우리 했죠. 네, 10월 13일까지. 네. 자, 14일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해서 엄마들이 좀 바빠진 거, 애기가 아파도 엄마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고 해서 바빠졌고, 또 이 코로나 좀 확산이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확진이 되거나 해서도 못 나오시는 분도 지금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